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윤선 후보자, 이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2013년에 했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했죠. 한국의 여성으로서 가장 잘 나가고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분이 이분뿐만 아니라 그 남편 되시는 분도요, 김현장의 파트너로 있는 변호사분이죠. 그래서 부부간에 소득이 많습니다. 저는 소득을 많이 버는 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정오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돈 많이 벌어서 적어도 장관직에 가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남한테 돈 안 받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분이면요, 더 좋다고 봅니다. 그래서 항상 이 바닥에서 성장한 사람들만 잘 돼야 된다, 이런 생각을 가진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. 이 부부가 우리 사회의 탑 리더로서 각계에서 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인데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부의 지금 이 장관직에 나서서 재산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액수에 대해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앞뒤가 안 맞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좀 넘어갔습니다. 근데 이번에 또 앞뒤가 안 맞아서 이렇게 심지어 이들 재산은 쓰면 쓸수록 자꾸 늘어나는 화수분이냐,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. 연 5억 이상을 쓰고 있다, 십몇 년간,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문제는 돈을 많이 써도 좋습니다. 본인이 베푸는 게 몸에 배어서 그렇다니까 많이 베풀면 좋은 일이지요. 문제는 뭔가 하면 베풀더라도 근거가 남게 베풀어야지. 요즘 어디 남한테 기부를 해도 기부 영수증을 받고 가진 분들이 그런 거 더 잘 챙기지 않습니까? 저같이 돈에 개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걸 챙길 줄도 모릅니다만은, 또 남한테 밥을 사면 카드로 사고 그렇게 해서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앞뒤가 이 아구가 잘 안 맞고 있다, 이 부분에 대해서요, 이거는 반드시 좀 맞춰야 된다라는 이렇게 생각입니다. 자, 이분이요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된 다음에 2016년 8월까지 34억 9천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재산 신고 시 늘어난 재산이 5억 1천만 원, 납세 금액이 11억 5천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를 빼고 나면 남은 돈이 18억 3천만 원인데요. 생활비가요. 3년 8개월 동안 18억 3천만 원을 썼는데 현금 사용 금액이 16억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18억 3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 현금을 16억, 그러니까 카드로 쓰거나 근거가 있는 게 2억 3천 밖에 안 되고 현금이 16억이라는 겁니다. 이 부분이 좀 의아하다 라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. 한 달에 4,200만 원을 써야 이 돈이 되고 하루에 130~140만 원을 써야 이 돈이 된다고 들었는데요. 글쎄 참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. 그런데 지난 이분이 2013년에 장관직에 갔을 때 당시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부부 합산 소득이 142억, 세금을 빼고도 95억을 벌었는데 재산 신고액이 51억이니까 그 전에 재산이 하나 없었다 치고 그냥 10년 동안에 벌은 돈으로 재산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44억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10년간 44억을 썼냐 생활비로,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요. 그래서 생활비로 이 돈을 다 썼다기에는 너무 엄청난 돈 아니냐, 국민 정서와 좀 괴리가 있다 그랬는데, 조 후보자는 차액이 큰 것은 소득에 사무실 운영비나 운전기사 월급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 어느 자리에서나 동료와 후배들에게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저축을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배어있는 분이 장관 하시면 좋지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
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보면 2008년에 예금액이 7억 8,600, 2009년에 11억 9,100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이제 증가를 했고, 이 배우자 예금 증가액까지 하면 1년간에 부부가 예금 증가한 것이 이 6억 1천만 원입니다. 1년간에. 그리고 이제 그때 전세를 2억 5천 더 옮겨갔어요. 그러면 합쳐가지고 8억 6천만 원이 예금 증가와 전세금 증가로 나타났는데, 이 기간에 부부의 소득은 8억 1,500만 원 합산해서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증가분에 비해서, 예금이나 전세 증가분에 비해서 소득이 4,5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. 그러니까 1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4,500만 원이 부족하니 생활비까지 평균 1년에 뭐 한 5억씩 쓰는 분이니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왔냐, 앞뒤가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조 후보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5억 1천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.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년 동안 부부의 지출은 74억으로 연평균 5억 1천만 원을 쓴다는 겁니다. 그럼 2009년에도 5억 1천만 원, 5억쯤 썼다고 하고 이러면 그 돈이 5억을 쓰고 이랬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커버하고 갔을까 하는 부분에서 답이 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생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더라도 소득이 예금과 전세 증가분보다 작은데 저렇게 5억쯤 쓰는 사람이 평균 1년에 그렇게 그러면 도대체 출처가 불분명한 어디 돈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뭐 조 후보자의 그런데는 다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이런저런 흠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. 그런데 공직자로서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소비를 많이 하면 요즘 같은 불황에 좋은 거지요. 문제는 14년간 한 달에 1년에 한 5억 1천만 원 정도씩 쓰려면 그 쓴 내역은 좀 갖추어야지. 그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, 고위공직자가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? 그거는 좀 요즘 다 카드로 다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조 후보자는 매일 현금을 갖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현금으로 돈을 쓰는, 그렇게 하지 않고야 이런 지금 출처가 불분명한, 한마디로 돈이 이렇게 근거가 어디 썼는지 알 수 없는 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, 생활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다. 또 카드나 이런 부분으로 근거되지 않는,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소비가 너무 많다. 본인은 많이 베풀어서 그렇다.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국민 앞에 해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. 오랜 전부터 공직자로 나설 각오를 하고 이렇게 현금으로 돈을 쓰는 부분을 생활화해 왔는지 좀 솔직하게 말을 좀 해야 된다. 저는 이런 청문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낙마시키는 데는 반대합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 이 돈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앞뒤가 아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짓말로라도 앞뒤를 좀 제대로 맞추길 바라고요. 베풀고 살았다는데 조윤선 후보자한테 많이 배품을 당한 분들이 정언을 좀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생각을 하지 않는 열성 지지자들, 머리가 사고가 마비된 열성 지지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정치 그룹은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빠돌이 문화를 정치판에서 청산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절대 이 최종 승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. 자, 이번에 이 더민주당의 당 내부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 온라인으로 가입한 분들 중에 권리당원이 35,000이 있는데 똘똘 뭉쳐서 투표했고, 이들과 온라인 당원들 이
소수 핵심 극렬 당원들이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을 아예 그냥 틀어막고 있다.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자,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위력 때문에 심지어 친문재인 핵심 의원들도 꼼짝을 못한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. 자, 이런 어떤 이 친문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구성이 쉽게 된 부분이 대선까지의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표명했던 일부 친문 의원들이 그런 글을 SNS에 올렸다가 온라인 당원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백기토항을 해서 SNS 계정을 폐쇄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김한정 의원이 더민주에 민주주의는 불확실성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지속할 수 있다. 결과가 뻔하고 투표할 필요가 없는 선거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미국 교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민주당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모양입니다. 이분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수행 단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낙선운동을 하겠다. 경선 당일에 불법 발언이냐 비난을 하고 그래서 김 의원이 여러분이 이 정도 견해에 욕설과 저주를 반복하는 일배류와 형태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자기 당 당원들을 일배에 비유하느냐고 또 욕을 했답니다. 자, 결국 김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하고 표현이 투박하고 서툴러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. 또 친문재인계로 유명한 김현미 의원, 유명하죠. 자신의 트위터에 친문 일색으로 대선까지의 길이 더 복잡하고 험난해졌다. 소탐대실이다. 의원들마다 전당대회를 보고 친문재인의 핵심이라도 이거는 좀 아닌데 하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온라인 당원들이 또 비난을 해서요. 아주 항복을 했습니다. 또 완전히 문재인 대표의 이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손혜원 의원도 최근에 여성 최고위원으로 양향자가 아닌 유은혜를 공개 지지했다가 악플 세례를 받고 트위터 계정을 폐쇄했습니다. 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. 수도권 한 친문계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예 입을 다물게 하는 이런 식의 온라인 패거리 문화가 당을 장악하면 집권이 더 어려워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, 또 다른 친문계 의원은 요즘 의원들 사이에서 SNS 함부로 했다가 패가망신한다. 온라인 당원들의 파워가 과도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지만 다들 시시하는 분위기다. 이래 말을 했습니다. 자, 결국요. 지금 당장 좀 패날라고 밖에서 한마디로 괴물들을 끌어들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. 익명에 숨어서 SNS에 깔려있는 무수한 완장을 찬 사람들, 평소의 삶에 억눌리고 짓눌려 있다가 익명의 공간에서 자신의 이 배설하듯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치권이 이용하려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물려서 강경일변도로 가게 되면서 또 그분과 다른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도태를 시키면서 한마디로 정당은 제 모습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. 미국에서도 커피 파티, 티 파티 이런 조직들이 공화당 민주당에 퍼지면서 공화당 민주당을 점점 강경하게 만들어가면서 대중과 괴리되게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표가 대선에 생각이 있다면 이제 이용해서 표는 다 받았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부터 정리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본인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.